예, 반갑습니다. 이영규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MPAI 교육 때 하이드로 어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는데 우리 서현진 대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시범단 단톡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하이드로 어플리케이션 효과가 너무 대단하다고 우리 시범단들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싶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시범단 교육을 할 때 하이드로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했는데 저는 사시나무도 그런 사시나무를 처음 봤습니다. 이 휴대폰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전에 삐삐 아시죠? 삐삐. 삐삐 책상에 놓으면 진동을 해놓으면 드르륵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계 떠는지 제가 수업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이드로 어플리케이션은 제대로 된 동작에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하시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오늘 교육 중에 하이드로 어플리케이션을 오늘 제대로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스템 헬스케어 하이드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대사질환과 하이드로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수많은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들이 있고 다 자기들이 제품을 섭취만 하면 건강해지고 더 좋아질 것처럼 홍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37조 개의 세포와 각 장기, 기관, 그리고 10만 킬로미터의 혈관과 림프계, 수백 가지의 호르몬, 200여 개의 뼈가 600여 개의 근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대학 의학부에서는 인체 질병이 약 3만 6천 개라고 발표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과학 발전으로 새롭게 발견된 질병, 또 앞으로 밝혀질 질병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수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가 마신 산소는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이 활성산소는 세포 DNA에 손상을 주어 노화나 심장병, 뇌졸중, 암 등의 수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한 현대인은 과도한 블루라이트와 불규칙한 수면 패턴,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항우울제와 수면유도제,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데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과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공황장애나 수면제로 처방되는 약물을 연구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복용했을 때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발병 위험이 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데니얼 박사 연구소에서는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10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한 모든 환자의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연간 18회 이상 복용한 경우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132회 이상 수면제를 복용한 경우 암 발생률은 최대 3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 인체에 필요한 천연 성분이 아닌 약물이 원하는 효과의 화학 성분의 약물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부작용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암연구기구와 미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암의 34에서 50%가 생활습관 교정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었을 때 건강에 좋을까 보다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될까가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생활습관 문제로 발생한 질병을 생활습관은 교정하지 않은 채 알약 매달로 수치만 정상이 되는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보다는 수많은 부작용과 합병증을 무시한 채 치료가 아니라 당장의 수치 관리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에 대해 무지하거나 귀찮으니까 당장 생명에 지장만 없으면 된다는 사고로 내 건강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언제까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생길 때까지. 그러나 이때는 이미 늦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물은 생활습관 교정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돈과 건강일 겁니다. 그 중에서 돈은 남에게 맡기면 안 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모든 투자는 내가 공부하고 알아야 남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외치면서 내 몸이고 내 건강인데 내 건강에 필요한 공부는 스스로 하지 않고 각자의 덕과 실에 맞추어 진행되는 의료체계에 맡깁니다. 질병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도 공부하지 않은 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내 건강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아는 게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알아야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배경과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의 이해를 바탕으로 예방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주는 것이 시스템 헬스케어이며 이것이 바로 시스템 헬스케어의 설계 취지입니다. 차도 노란불일 때 빨간불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달리면 크게 사고가 나듯이 건강도 미리 신호를 확인하는 예방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노란불이 켜진 몸일 수도 있고 이미 빨간불이 켜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근골격계 이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몇 년 안 남았고 과도한 내장지방과 식습관으로 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곧 복용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생활습관 교정을 그만큼 강조해도 지금 당장 큰 이상이 없고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 쓰나미가 곧 밀려오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남의 일이고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천천히 되돌아보시죠. 우리는 늘 입으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정작 현대인들은 언제든지 성공과 돈을 건강과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성공과 돈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고 또 건강까지 버릴 수 없다면 기왕이면 성공과 돈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를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리퍼브 앱소브 시스템입니다. 우리 인체는 수십조 개의 세포, 각 장기와 기관, 뼈와 근육이 10만 킬로미터의 혈관, 림프계들과 서로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의 침투, 전달, 생성과 억제 등의 기전작용의 결합체인 리퍼브 개선제는 인체 메커니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기능적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과 생활환경, 식습관, 인체의 활동성은 피부 개선 속도와 기능 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사람, 즉 원활한 신진대사 기능의 충분한 수면과 수분, 영양소, 스트레스 관리와 인체의 활동성을 통해 혈액과 림프 순환이 원활한 사람일수록 피부 개선이 빠르고 반면 영양, 수면, 스트레스, 인체 활동성의 부족으로 호흡, 순환, 소화, 배설의 대사기관계 기능, 즉 산소와 영양 공급,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피부 개선도가 늦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인체 메커니즘과 피부 개선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체 메커니즘이나 앱소브, 하이드로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원리나 이해를 바탕에 두고 리포브 사업을 진행하시면 고객이나 파트너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상 반응 등의 사용 후 반응에 대해 명현현상이나 독소 배출이라는 1차원적인 답변보다는 건강과 피부 개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건강과 피부 개선의 진정한 효과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체는 여러 기관계의 유기체이므로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제품을 전달하시면 사업 진행이 훨씬 용이하실 겁니다. 리포브 사업을 전달하면서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 앱소브, 하이드로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또 앱소브 사업을 전달하면서 리포브 사업으로 이어지는 융복합 시스템의 활용에 바로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이 최고의 매개체가 되기에 제가 이제껏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을 강조한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안정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일 겁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내 얼굴이 변하고 내 몸이 변하고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의 지식을 시스템에서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 이전에 먼저 최대 관심사가 시스템이 되어야 보너스도 수익도 따라올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하고 나의 지식이 쌓이는 것이 여러분들 사업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나의 변화와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에 대한 나의 지식이 쌓이는 만큼 내 사업에는 더 강력하고 더 큰 무기가 장착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헬스케어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고 리포브, 앱소브 시스템의 생활화로 건강과 미에 대한 제대로 된 효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정성 있는 사업을 펼쳐 성공과 돈,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방방송 좀 꺼주십시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대사질환과 하이드로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으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지고 우리 인체도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지만 신경세포, 흡수상피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기에 우리는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며 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룹니다. 이러한 기관계들이 모여 완전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이렇듯 세포는 100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크기로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가장 작은 단위이며 시작점입니다. 우리 인체는 소포체가 있는데 소포체는 단백질을 활성화하고 단백질을 상품화하고 단백질을 필요한 곳으로 보냅니다. 소포체의 건강이 세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소포체의 건강은 세포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체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소포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몸이 병들게 됩니다. 지난번 이건희 차장 교육에서 건강하다는 것의 의미는 그 세포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했듯이 영양 과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얕은 호흡,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의 인체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처리 능력 이상의 단백질이 소포체로 들어오면 소포체 기능이 점점 떨어지다가 결국 세포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소포체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세포 사멸로 이어져
결국 암이나 당뇨, 비만 등의 다양한 대사질환이 발생합니다. 인체의 시작점인 세포가 죽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사질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사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 대사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여 영양소를 얻고 에너지로 사용 후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 모든 과정이 대사 과정입니다. 이러한 대사 문제로 발생하는 질병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복부 비만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대사증후군은 주로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질병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또 다른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대사질환은 대사증후군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으로 심장병, 골다공증, 자가면역질환, 암 등의 인체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대부분의 질병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사질환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인체에 무려가는 생활습관은 세포에 ER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여 곧 대사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 원인의 시작점인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대사질환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또 이제껏 제가 생활습관 교정을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사질환은 대부분이 식습관 문제인데 현대인들은 배달 음식과 야식 문화가 익숙하고 너무나 손쉽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 있다 보니 과도한 양을 섭취하게 되어 혈관 내 염증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해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과 동맥경화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됩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피로 누축에 의한 근육과 근막의 긴장은 모세혈관 수축으로 이어져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이 저하되며 전면으로 라운딩되는 생활습관은 거북목, 라운드 숄더, 구분 등을 유발하여 폐활량 감소로 이어지고 폐활량 감소로 인한 혈액의 산소 공급량 감소는 근육과 각 장기의 산소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호르몬 분비 장애를 일으켜 결국 대사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인체에 무리를 주는 생활습관들로 대사질환이 발생하는데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방법은 바로 인체의 활동성, 즉 운동입니다. 과거에도 운동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많이 연구했고 대장암, 유방암,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우울증, 골다공증 등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선 예방률 증가와 발병률 감소가 나타났지만 왜라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단지 운동의 효과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밝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력운동 시 발생되는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분비되어 뇌, 혈관, 지방, 부신, 췌장, 간, 뼈, 피부 등의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제는 근육이 단순한 운동기관을 넘어 중요한 내분비기관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력운동 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 중 여러 조각의 작은 단백질로 구성된 이리신은 운동호르몬, 다이어트 호르몬이라 불리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령의 여신 아이리스에서 따온 이름으로 근육에서 지방 조직으로 전달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리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인체 열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인체 지방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으로 구분되는데 백색 지방은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 증식으로 이어지는 살을 찌우는 지방이고 반면 갈색 지방은 에너지 대사를 통해 직접 열을 발생하며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지방을 태워주는 지방입니다. 이리신은 운동 시 근육에서 분비되어 혈관을 타고 지방으로 이동하여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 열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운동을 통해 이리신이 분비되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바뀌면서 열 에너지 생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바로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됩니다. 미국 콜롬비아 의대 세포생물학 교사이자 네노아 연구소의 아란치오 박사 연구팀은 치매 환자와 정상인의 뇌를 비교했는데 치매 환자의 뇌에서 이리신 농도가 현저히 낮음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쥐실험에서도 건강한 쥐에게 이리신을 억제시켰더니 치매 증상이 나타났고 5주간 운동을 시킨 쥐에게 치매 원인 물질을 주입하여도 기억력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력운동 시 분비되는 이리신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어 열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발한 에너지 대사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당뇨병을 예방하고 뇌의 항산화 효과와 신경세포를 생성과 재생시켜 기억이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러나 이리신은 근력운동 시 분비되니 움직이지 않고는 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으니 지금부터 하이드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리신을 뿜어내 보겠습니다. 자, 하이드로 어플리케이션에는 하이드로 블러드, 하이드로 굿모닝, 하이드로 스쿼트가 있는데 하이드로 블러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드로 블러드 동작은 혈액과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대사질환 예방에 지름길이 됩니다. 자, 먼저 하이드로 블러드 동작 서인진 대리의 시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큼 주무시더니만 일어나셨네요, 본부장님. 운동하는데 제가 교육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무거운 스윙을 하시길래 어우 힘들어. 저런 사람 3명만 있으면 교육이 안 됩니다. 자, 하이드로 블러드 동작은 여러분들 기존에 블러드 쭉쭉 동작이 있죠. 블러드 쭉쭉 동작의 피니시 동작에서 시작됩니다. 자, 세대리, 자, 손 앞으로 밑에 뻗어주세요. 자, 진행하고 제가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진행해 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다리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피니시 동작 그대로 설명할게요. 자, 블러드 쪽, 블러드는 첫 번째 척추의 C커브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잡아줍니다. 가슴을 라운딩된 상태에서는 절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들어주시면 자동으로 척추 C커브가 유지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어서세요.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자, 들어가겠어요. 자, 내 보폭이 좁게 잡아서 시전을 하시면은 종아리하고 아킬레스건에 텐션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폭을 크게 잡으면 햄스트링과 엉덩이에 텐션이 올 겁니다.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C커브와 가슴을 잡아주시고 진행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세 분, 경험해 보실 분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가운데 쓰시고 세 분 쓰세요. 자, 왼다리부터 진행합니다. 자, 블러드 쭉쭉의 피니시 자세를 잡아주십니다. 블러드 쭉쭉 피니시 자세. 블러드 쭉쭉. 자, 옆구리 손 대시고, 자, 피니시 자세 잡아주세요. 자, 잡은 상태에서 팔을 밑으로 내립니다. 자, 제가 카운팅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일어서지 않습니다. 피니시 쭉 내려가 또 여기까지만 딱 올립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자, 동작이 틀리면 원래 다시 합니다. 자, 많이 일어 서지 마세요. 자, 요 동작에서 계속 꾹 눌러주십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다리 진행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효과 있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왼발 앞으로. 자, 지금 노틀담에 꼽추 되시는 거 아시죠, 등이? 네? 아니, 이거하고 그거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자, C커브. 그러니까 C커브 좀 유지해 주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다리.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 주십시오. 자, 이분들 세 분은 오늘 운동화를 안 신었고 또 힐을 신고 발끝이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발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발끝을 다진 상태에서 C커브를 유지하고 꾹꾹 눌러주면은 아마 여기가 이분들이 그냥 똑바로 이렇게 스윙을 못 할 거예요. 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늘 곡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발끝을 내 몸 쪽으로 당기지가 않고 발끝을 편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편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노인들 재활 코너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죠? 발끝을 당기면은 아마 이분들이 오늘 텐션을 느끼는 게 곱하기 10은 될 겁니다. 발끝을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는 아무런, 이거는 100만 개를 해도 아무런 텐션이 오지 않습니다. 자, 유의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하이드로 굿모닝입니다. 하이드로 굿모닝을 통한 등 근육의 활성화는 면역과 신진대사의 활성화로 이어져 대사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자, 기존의 굿모닝 동작의 피니시 동작입니다. 피니시 동작에서 자, 팔을 30도 정도 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들이 한 15개 합시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이드로 굿모닝 동작도 역시 C커브를 유지합니다. C커브를 유지하시고 가슴을 잡아줍니다. 가슴을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셔도 어깨만 운동이 됩니다. 자, 등 운동입니다. 굿모닝 동작에서 C커브를 유지하시고 가슴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정어깨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깨가 달려 올라가면 어깨 운동이 됩니다. 어깨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등만 가지고 꾹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척추 길이근 그리고 중등 그리고 등 상부가 엄청난 텐션이 올 겁니다. 자,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이 운동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경험해 보실 분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아이고, 나 혼자 산다 나오셨네.
자, 요건 앞으로 좀. 자, 굿모닝 동작에 피니시 동작 들어갑시다. 굿모닝 동작에 피니시. 굿모닝 피니시. 자, 더 숙여주시고. 자, 더 숙여주시고. 자, 더 숙여주시고. 자, 피니시 동작에서. 자, 가슴을 듭니다. 어깨를 정확히 하시고,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자, 여기서 등 근육을 가지고 최대한 등을 꾹 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바로 여기에서 요렇게 갖다 올립니다. 지금 어깨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 댄싱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편안하게 45도 정도 손에서 쭉 짜서 올리면 이 정도가 한계일 겁니다. 자, 30도 정도. 지금 45도가 그려졌죠. 30도 정도. 어깨를 내리세요. 가슴을 딱 뒤집고. 그러면 절대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가슴을 들고 어깨를 딱 정확히 유지하시고 천천히 등 근육을 가지고 쭉 밀어 올립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 더 잡아주세요. 자, 바로 한 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업해야 되겠다. 자, 잘 잡아주세요. 자, 굿모닝 동작 피니시 잡아주세요. 자, 갑니다. 자, 등 근육을 가지고. 자, 가슴을 잡고 어깨를 정어깨를 유지하면 절대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만 가지고. 자, 시작. 하나, 둘, 등으로 꾹 짠다고 생각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어땠어요?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어땠어요? 힘들죠? 네, 열심히 하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은 하이드로 스쿼트입니다. 하이드로 스쿼트는 모세혈관의 생성과 재생, 그리고 면역세포의 활성화로 이어지므로 대사질환과 직결됩니다. 자, 선생님들이. 자, 제가 이 하이드로 스쿼트 동작을 시범단한테 10개 10초, 10개 바운스를 시켰는데 엄청난 사시나무를 제가 7개를 봤습니다. 오늘은 선진 대리는 20개, 20초, 20개 바운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번 스쿼트의 정지 동작을 취합니다. 자, 근데 요 스쿼트 동작은 조금 더 와이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피니시. 자, 갑니다. 무게중심 뒤에 두시고, 자,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빠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다가 제가 다른 말 하면은 죽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운스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괜찮죠? 사실 매일 웁니다. 저한테 매일 운동을 배우면서 매일 웁니다. 자, 세 분, 경험해 보실 분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조금만 중간 앞으로 조금만 더 나오시고 한 번 더 앉으시고. 자, 조금 앞으로 나오시고 조금만. 됐습니다. 아니요. 자, 괜찮습니다. 하세요. 자, 조금 더 와이드로, 다리를 조금 더 평소 스쿼트보다 조금 더 와이드로 해주시고, 발끝을 30도 정도 해주시고, 자, 무릎도 발끝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 보통 기존의 스쿼트에 정지 동작을 들어갑니다. 자, 정지 동작. 자, 들어갑니다. 자, 5개, 5초, 5개 바운스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아니. 5개 스쿼트를 해야지 바운스부터 하면 어떡합니까? 자, 저부터 제 구령에 맞춰서. 자, 정지 동작 들어갑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맞네. 자, 정지 5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꾸 앞으로 눕습니까? 눕지 말고 상체 세우세요. 다섯. 자, 바운스 5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자, 스쿼트는요. 자, 동작을 잡았죠. 동작을 잡았으면 뒤꿈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자, 뒤꿈치하고 중둔근을 가지고 꾹 밀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상체가 쓰잖아요. 그죠? 하체를 가지고, 엉덩이와 하체를 가지고 꾹 밀어 올리고, 다시 지그시 누르고, 꾹 밀어 올리고, 다시 고관절을 꾹 누르는 운동인데, 껐습니다. 예? 자, 껐습니다. 자, 다시 피니시 동작 들어갑니다. 자, 요번에는 10개, 10초, 10개 바운스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피니시 들어가세요. 자, 카운팅 10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눕지 마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래 쓰시고, 자, 바운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잘하시네. 자, 해보신 분, 자, 어떠세요? 자, 하이드로의 효과가 느껴지시나요? 예. 제대로 된 동작에서 제대로 된 시전이 이루어지면은 엄청난 운동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한참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이 마사지사가 제 손을 보고 만져보더니만, 와, 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웨이트를 많이 하면은 이 손바닥에 구둑살이 꼭 골프 구둑살 같이 생깁니다. 이렇게 크게. 그때 제가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골프를 열심히 치십니다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몸도 남이 보기에는 몸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참 이제껏 제가 운동할 때 무게 든 걸로 야산 몇 개는 옮겼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얻은 것이 바로 이리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박사님께 하이드로트의 기전작용을 설명 듣고, 물론 여러 가지 인체 기전작용들이 운동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 오랜 시간, 그 오랜 수련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이 샘샘이 되는, 이 찌찌뽕 되는 작용이 이처럼 허무하고 바람처럼 나타난 게 바로 하이드로어터입니다. 너무나 인체 기전작용의 흐름이 이리신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느낀 저로서는 정말이지, 이건 정말 신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신의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드로어터는 크게 세 가지 기전작용을 하는데 하이드로어터의 세 가지 기전작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포체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양과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얕은 호흡,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의 인체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소포체 처리 능력 이상의 단백질이 소포체로 들어오면 소포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소포체 스트레스, 즉 ER 스트레스입니다. 소포체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소포체 기능이 점점 저하되다가 결국 세포 자살을 유도합니다. 제가 공장에서 박스 접는 일을 한다면 내가 한 시간에 100개의 박스를 접을 수 있는데 일거리가 300개, 500개 계속 쌓이면 저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러한 공정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업무 능률이 저하되어 한 시간에 80개, 50개, 30개를 접다가 못 살겠다 갈아엎자, 네가 해봐라 할 수 있는가 하고 사표 내고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당뇨,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비만, 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 간질환, 또한 외부 물질을 공격하는 면역 능력 저하는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고 우리 몸에 매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4천여 개의 암세포들을 방어하지 못해 결국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포체 스트레스가 쌓여서 세포 사멸이 지속되면 결국 암이나 당뇨, 비만 등의 인체 전반에 문제가 생겨 다양한 대사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러한 대사질환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었고 단지 증상 완화에 대한 약물만 있었습니다. 우리 하이드로어터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명백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전이 하이드로어터에 적용되었고 그래서 탄생한 제품이 하이드로어터 환과 하이드로어터 프로틴입니다. 이제 인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속에 소포체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전이 우리 바이노텍에서 밝혀졌고 우리는 그 기술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하이드로어터의 세 가지 기전작용 중 두 번째입니다. 하이드로어터는 장수 유전자라 불리는 시루트인 파괴를 블로킹합니다. 시루트인은 2000년도에 발견되어 아직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물질입니다. 시루트인은 효모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선충, 초파리, 포유류 일부, 그리고 사람에게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시루트인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가장 큰 역할은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루트인이 지방에서 염증 감소와 지방 분해를 증가시키며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증가시킵니다. 간에서는 염증을 감소시키며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하며 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심혈관에서는 염증 반응 감소와 혈관 생성과 재생 능력을 증가시켜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경화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며 근육에서는 세포 속에서 에너지 생성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시루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당뇨나 심장병,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 치료할 수 있고 우리 인체를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ER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이 시루토닌을 파괴합니다. 하이드로트는 ER 스트레스가 장수 유전자를 파괴하는 작용을 블로킹하여 장수 유전자를 보호하는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전이 하이드로트에 적용되었고 그래서 탄생한 제품이 하이드로트 황과 하이드로트 프로틴입니다. 이제 장수를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인 시루토닌이 파괴되는 것을 보호하는 기전을 우리 바이노텍에서 밝혀냈고 우리는 그 기술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기전입니다. 하이드로트의 현재까지 밝혀진 기전작용 중 세 번째는 열에너지 증가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리신에 대해 설명드리며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변화하면 열에너지가 생성되고 인체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살을 빼주는 이리신 호르몬이 열에너지 생성을 증가시켜 체온 증가로 인해 면역력이 상승되듯이 하이드로트의 섭취 시 열에너지 생성이 증가됩니다. 운동 호르몬, 다이어트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리신의 역할을 우리 하이드로트가 하는 것입니다. 하이드로트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며 열에너지를 증가시켜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전이 하이드로트에 적용되었고 그래서 탄생한 제품이 하이드로트 황과 하이드로트 프로틴입니다. 하이드로트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며 열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우리 바이노텍에서 밝혀냈고 우리는 그 기술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하이드로플리케이션을 하고 하이드로트까지 섭취해서 생명 연장의 길을 가든지 생활 습관, 운동 다 귀찮으시면 하이드로트라도 섭취해서 뭐 잘못됐습니까? 질병의 시작지면 대사질환으로 예방하든지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